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인사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빈결정 형성대를 어떻게 지나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빈결정 그 형성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내외의 그 수분 구조적 특성을 보면, 육질 내부의 수분은 존재하는 위치와 단백질과의 그 결합 상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영역 간의 그 물리화학적 균형이 고기의 신선도와 텍스처를 결정하죠. 먼저 세포 내액 수분 분자입니다. 인스트롤러 플라우드라고 하죠. ICF라고 하는데, 근육세포 내부 구조에 존재하는 그런 수분입니다. 그래서 식육 수분의 전체, 식육 전체 수분의 약 7, 80%를 차지합니다. 요 세포 내액 수분 분자의 특성은 대부분이 그 근원섬유 단백질, 뭐 액틴이나 묘신 사이의 그 미세 공간 내에 그 포획수 또는 결합수 형태로 단단히 갇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고기의 품질의 영향을 보면 세포 밖으로 쉽게 흘러나오지 않고 제품 그 고유의 육즙, 풍미, 그리고 뭐 이런 찰진 텍스처를 유지하는 그 핵심 수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외액 수분 분자가 있습니다. 익스트롤러 플라우드 ECF. 이 세포 내액 수분 분자는 근육 세포막 외부와 그 세포와 세포 사이 간극에 그 존재하는 수분인데, 전체 수분의 한 20-3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 수분 분자의 그 특징으로 보면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유수 형태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내부보다 낮아 빙점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빨리 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액 수분 분자 특징은 냉동 공정 시 가장 먼저 얼음 결정을 형성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 속도에 따라서 빈결정 형성 메커니즘을 보면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완만하게 냉동했을 때 마이너스 1도에서 뭐 마이너스 10도 대역의 그 완만 통과를 했을 때, 그렇게 천천히 얼리게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세포 외액 선행 동결은 빙점이 높은 세포 외액이 먼저 동결을 시작해서 이제 초기 얼음 핵을 형성하죠. 바깥에 있는 세포 외액이 먼저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삼투압 유도하고 수분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포 외부가 얼면서 그 잔류 그 외액의 용질 농도가 상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그 세포 내외 간에, 안과 바깥에 간에 삼투압 및 그 중기압 차이가 발생해서 세포 내부의 ICF 수분 분자들이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외부의 그 빈결정으로다가 급격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지속적으로 수분 공급으로 인해서 세포 외부에 있던 외부의 그 얼음 분자들이 거대하고 날카로운 또 불규칙적인 그 빈결정이 형성하게 되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중심 세포는 탈수되어서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거대 얼음 형성 결정이 세포막을 파열시키고 조직을 손상하게 되는 거죠. 해동시에는 이제 보수력을 상실하게 되고 막대한 양의 드립이 발생돼서 뭐 수용성 단백질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이 흘러내리게 되죠. 그게 이제 드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드립 발생으로 인한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고, 그러면 급속 냉동, 급속 레퍼드 브리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 한 40도 이하 평균 기준에서 그 최대 빈결정 생성대가 이제 초고속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 초고속으로 빈결정 생성대를 통과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얼음핵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냉각을 통해서 세포 그 내액 외 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같이 냉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ICF 4개 있는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서 외액으로 다 빠져나갈 그 물리적인 시간이 여유가 원천 차단되는 거죠. 빠져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분이 그 제자리에 고정된 상태로 내액과 외액에서 별도로 구분을 한다면 그 고정된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전체 공간에서 얼게 되는 거죠. 이제 고르게 얼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급속 냉동을 했을 때에는 얼음 분자들이 작아져요. 작게 그 자리에서 형성된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얼음 결정의 크기가 그 세포막의 유연한 그 한계보다 작기 때문에 유연성이 그 한계보다 좀 작기 때문에 세포막과 근섬유 조직이 많이 보존되죠.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이 보존되고, 해동 후에 의 수분이 원래의 단백질 구조 내로 온전히 그 재흡수되게 되죠. 그래서 원물 수준에 가까운 보수력과 조직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육가공 공장에서 그 얼릴 때 발생하는 품질 저하의 본질은 수분의 이동입니다. 천천히 얼리면 세포 그 내부의 수분이 외부의 얼음액으로 끌려가서 얼음 덩어리를 키우고 스스로의 세포벽을 파괴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수분 분자가 이동할 틈을 주지 않고 제자리에서 고르게 작게 얼게 되죠. 그래서 세포 구조를 100% 보존하는 그런 물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급속 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동 방식에 따른 그 세포 손상 메커니즘 비교인데, 이게 그 급속 냉동했을 때와 그 완만 냉동했을 때의 그림이에요. 요 초기에는 그 신선한 상태의 그 세포막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급속 냉동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을 했을 때는 세포 내외에 동시에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거죠. 얼음 알갱이도 분자 구조지만 작은 세포 안팎으로 얼음이 골고루 즉시 그 자리에서 얼게 되죠.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작은 그 빈결정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린 상태에서는 세포 손상이 없죠. 이렇게 보존된 그 세포막이 세포 내과 외액이 같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전혀 없게 되고, 또 완만하게 냉동을 할 경우에는 같기는 하지만, 완만한 해동이라는 거는 1도에서 마이너스 1도에서 10도에 그 천천히 얼렸을 때인데, 그럴 때에는 이동이 내액에 있는 수분이 외액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얼음 결정들이 불규칙하고 크게 되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다 파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 세포 내액이 유출되죠. 내액이라는 건 결론은 뭐 전해질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유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드립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완만 냉동했을 때는 거대하게 그 얼음 덩어리가 빈결정이 크게 생긴다. 그 다음에 세포막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또 드립 발생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미세하게 그 빈결정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세포막은 유지가 되겠죠. 보존이 되고 신선도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세포 손상을 보면 완만하게 냉동을 했을 때는 거대 빈결정이 생성되니까 세포막 파괴가 일어나고 드립이 발생한다. 또 급속 냉동에서는 그 미세한 결정, 또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도 보존이 된다. 또 신선도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할 때 급속 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냉동할 때에는 급하게 40도 이하로 급속 냉동을 한다. 완만하게 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해동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천천히 해동해야 되냐, 급속으로 해동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